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입니다. 들에게 힘을 준 좌우고 아동학대 범죄의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은 가결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올 한 해 국정 운영 방향을 밝히는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찍고 집권 5년차 청사진을 제시했는데요. 방금 이제 그 야당의 국민의힘의 김재식 원내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난을 쏟아냈는데 4차 재난지원금 그리고 아동학대 방지법 등 또 민생 이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국회 보건복지위 또 예결위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김원희 원내 부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원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그 인터뷰 들으셨죠? 네네. 네, 야당은 역시 그 신년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목조목 비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또 4차 재난지원금도 선거용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밝혔는데 오늘 그 대통령의 신년사부터 한번 그 짚어보죠.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면 특히 어떤 거를 이야기를 하실까요? 저는 그 핵심 키워드를 회복, 포용, 도약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좀 이어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민생 경제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회복하는 과정이 어떤 특정인들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서의 포용사회 그리고 위기 뒤에 기회가 왔을 때 선도국가로서의 한국 이런 역할을 그런 비전을 밝힌 그런 신년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 대통령이 통합 이슈로 관심을 모았던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는 꺼내지 않았는데요. 이번엔 통합 대신에 포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면 논란을 전면 차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신년사에서 사면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더 이상 이 사면론으로 사회적 논란이라든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의지인 것 같고요. 거기에서 포용을 강조한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피해가 사실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다시 얘기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이죠. 이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그분들을 다시 우리 경제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면서 양극화의 심화를 막을 거냐라고 하는 정말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과 증시가 굉장히 올라서 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상생으로서의 포용사회 구축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회복과 포용, 도약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제 마음에 가슴에 와닿았던 건 포용을 강조한 대목이었습니다. 네.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효과에 대해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의원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사면이 YTN하고 리얼리터가 여론조사 한 게 나왔죠.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분이 56.1%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56.1%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좀 더 들어가 보면 전혀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본 분이 35.2%고요. 그리고 별로 기여하지 못할 거다라가 20.9%였습니다. 즉 전혀 기여하지 못할 거다라고 보신 분들이 약간이라도 기여하지 못할 거다라고 본 분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두텁게 국민들의 어떤 판단이 서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 없는 이런 사면론 논의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과는 뭐 현실적으로 이제 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사면에 대한 이야기는 그럼 점차 좀 잦아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우리 이낙연 당대표께서 사실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전직
대통령의 어떤 사면 문제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자기가 본인이 아니면 이 화두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였다. 네. 그래서 어떤 깊은 고민 끝에 소명 의식을 가지고 사실은 진정성 있게 이렇게 제안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 충심에 대해서는 저희 당에 있는 분들도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국정농단 세력들의 어떤 진정한 사과와 반성 없이, 그리고 어떤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라든가 논의 없이, 네. 그리고 특히나 우리 당을 지지하는 우리 당원들의 어떤 공감대 이런 거 없이는 사실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운 문제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김 의원님은 보건복지위 소속이시니까 이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국민적인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이번 사건이 이제 조명을 받기 전부터 이 법안 발의 같은 아동 학대 방지에 꾸준히 이제 목소리를 내 오셨는데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먼저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요. 정인이 사건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피해자 정인이라는 이름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름을, 피해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보건복지 전문가들, 우리 당에서 보건복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가해자 이름을 걸면 제일 좋은데 지금 가해자로 최종 판명이 안 됐으니까 네. 그러면 16개월 아동 아동학대 치사 사건 이런 정도의 이름으로 물론 언론에서는 이제 극명하게 보이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사건의 어떤 그 본질을 보여주는 제목을 피해자가 쓰고 많이 싶겠지만 인용이 됐죠. 네. 그렇지만 피해자의 어떤 인권을 생각한다면, 그리고 남아있는 다른 그 관계자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이름, 피해자 이름을 쓰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제안을 드리고요. 일단 이 사건이 그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우리나라의 어떤 그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합니다. 네.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 과정이 있었고 세 차례, 그러니까 어린이집, 이웃 주민, 그다음에 병원에서 그 세 차례 어떤 그 신고가 있었고 네. 그 최악의 결과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미안하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재발 방지, 이번 우리가 그동안 무슨 법 해가지고 사고가 난 이후에 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이 아동학대법만큼은 재발 방지 대책을 정말 철저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다짐을 해봅니다. 네. 네, 이제서야 이렇게 관련된 법이 강화가 됐는데 이렇게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졸속 입법이다. 그리고 반짝 입법을 쏟아내는 행태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네. 비판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치권의 향후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 법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여러 좋은 법들이 통과됐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어떤 관련 기관의 수사와 조사가 의무화됐고요. 네. 그다음에 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켜내고, 즉시 분리시켜내고, 그다음에 수사기관과 지자체 간의 현장 조사를 상호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와 증인에 대한 어떤 보호, 신변 안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어떤, 그리고 부모의 자녀 징계권을 삭제해서 아동의 민권을 보호하는 이런 좋은 법들이 통과가 됐는데 여전히 그 미흡한 측면이 있더라. 하나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네. 여전히 좀 약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건데 현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가해자에 네. 대해서. 근데 일반 살인자의 그 형량에 준해서 아마 잡은 것 같아요. 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게 일반 살인죄하고 같이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네. 고약한 사건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아동학대가 이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그게 네. 치사로 이어지는 경우란 말이죠. 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리고 피해 아동이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동학대 치사죄 같은 경우는 좀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일반 살인죄하고 같이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1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 이렇게 이제 법안을 발의해 놨는데 5년이 15년으로 가는 거군요. 네, 더 늘리자는 거죠. 네. 엄청난 가중 처벌을 하자는 거죠. 그래야 이런 아동 학대에 대해서, 특히 치사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물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일단 이게 보건복지위원회 네. 계류 중입니다. 아직 본회의나 법사위도 아직 못 가가지고 지금 상임위 계류 중이어서 열심히 논의해서 또 15년이 또 너무 중하다 이런 제안들도 있거든요. 이런 주장도 있어서 의논을 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동 학대를 이제 방지하는 쪽으로 추가 입법이 또 이루어지도록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이제 당내 모임이잖아요. 그 민평련에서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서 이전부터 이제 촉구를 하셨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중대재해법 제정이 이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1년에 중대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만 저희가 한 2,000명 됩니다. 그게 왜 그런가를 살펴보면 위험의 외주화라고 그래서 원청업자가 네. 위험한 일들을 외주업체들한테 하청을 주는 거죠. 네. 그 하청을 받은 업체는 또 재하청을 주고 이런 과정에서 위험이 점점 어려운 기업에게, 작은 기업에게, 전가가 작은 되는 노동자들에게 네. 전가되는 상황이 많았죠. 이게 또 세계에서 최고의 산업재해 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권이고 오늘 뭐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여러모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가고 있는데 네. 이 산업재해만큼은 여전히 후진국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극복해 내야 된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재정법이 이제 냈는데 특히 이제 의미는 이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정을 지키는 새로운 지평 첫 걸음을 띄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그러잖아요. 그 한 네. 걸음을 일단 띄었다. 그 걸음도 저희 뭐 여당 단독이 아니라 여야 합의로 그리고 노동계나 기업이나 뭐 소상공이나 소기업 분들이 네. 양해는 다 안 차시겠지만 어쨌든 사회적 합의를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하지만 재계나 노동계 그리고 이 정의당 또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죠. 앞으로 보완될 여지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몇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저희 당의 민평련에서도 5인 미만도 다 포함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 아마 포함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하한을 두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한을 둬야 그 밑에 구형을 못 하잖아요. 실행 선고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강력한 처벌 기준을 둬서 네. 이 예방하자 뭐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하한선을 두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징역형 1년 이상 그리고 벌금형 10억 이하 이렇게 이제 병과할 수 있도록 해놓긴 했는데 네. 좀 그런 부분에서 아쉽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유예 기간을 이제 박주민 의원은 4년을 주자고 그랬는데 논의 끝에 3년을 뒀어요. 근데 사실 그 유예 기간을 이렇게 풀어준 마당에 유예 기간을 더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이런 몇 가지 쟁점들이 있고 정의당이나 특히 노동계에게 참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런 생각 들고요. 법 시행을 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 가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속담을 들어서 저희들의 다짐을 해보고 싶은데 첫 술에 배부르랴 네. 저희들이 네. 끝내는 우리 노동자들도 만족하고 산업재해를 줄이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법을 반드시 성사시켜내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제 입법이다 이렇게 이제 쓴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너무 아쉽습니다. 예, 위험의 외주화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예결위에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여당이 이제 앞서서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에 이제 군부를 떼다가 지금 이제 한 발짝 물러선 이제 모양새인데 홍남기 부총리도 선별 지원을 고수하면서 전국민 지급에 이제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여당이 이제 원내 부대표신데 예결위원으로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제 고민을 시작해야 될 지점에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1차, 2차, 3차 재난지원금을 국민들께 드렸는데 그게 한 토탈하면 31조 정도 됩니다. 네. 1차에 14조 3천억, 2차에 7조 8천억, 이번 3차가 이제 9조 3천억 정도 해서 한 31조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이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일까? 이런 게 좀 고민이고요. 네. 이럴 때 국가와 국민과 기업과 이런 분들이 좀 고통을 분담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국가가 이러려고 이럴 때 국민들 도우려고 세금 걷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다만 세금이 국가 채무가 너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미중유의 팬데믹 때문에 확대 재정 시행이 전 세계적 추세입니다. 네. 저희 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나라는 오히려 국가 채무 비율이 이번에 이제 556조라고는 슈퍼 재정이라고 그래서 최대 21년 예산을 짰지만 사실은 그렇게 했어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47.3%에 불과합니다. 이미 미국은 100%가 훨씬 넘었고요. 영국이나 프랑스는 90%대고요.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좀 더 오히려 우리는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거 아니냐. 확대 재정을 좀 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우리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지금 OECD 국가 중에 이 국가 채무 비율이 가장 양호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네. 좀 더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걱정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보다는 당장 너무 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 지금 뭐 희망의 싹을 보여줘야 될 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에 이용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거보다는 민생이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때문에 이제 이런 행위를 못 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다 4월 7일인가요? 저희 이번 재보궐선거가 네. 4월 달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아무것도 국가가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민생입니다. 그리고 네. 선거가 또 전국적인 선거가 아니라 서울하고 부산에서 치러지는 선거니까 그럼 나머지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오히려 서울과 부산 이런 데보다 지방 도시들이 더 어렵거든요. 지방 도시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훨씬 더 어려운 수도권에 네. 있는 자영업자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 놓여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러면 버릴 거냐? 선거 끝날 때까지 냅두란 말이냐? 이런 네. 반론을 제기하고 싶고요. 지금이라도 국가가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갖고 있습니다. 네. 여의도 입성하실 때 아주 쟁쟁한 현역 의원들 누르고 입성하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네. 더 앞으로 목표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모포가 지역구잖아요. 네, 지방 저는 도시예요. 목표. 네. 저희 모포가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부터 18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3년 동안 7천 명이 줄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목포만의 문제라면 그냥 목포가 잘못했겠거니 하겠는데 통영이나 고성, 경상도에 있는 그리고 뭐 전북에 있는 군산 이런 도시들이 지방 도시들이 수천 명에서 10,000명 이상 줄었어요. 이 도시들이 왜 줄었냐? 일할 게 없어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30대의 가장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포에 최근 3년 동안 30대의 인구가 14%가 줄었고요. 그 30대 가장의 아이들은 0세부터 9세까지 아이가 17%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줄어드니까. 이런 지방 도시들의 문제를 네. 어떻게 하든가는 살려보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지방 청년 지원 특별법 같은 거라도 만들어서 지방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 지역구인 목포는 해상풍력의 전진기지가 신안하고 목포가 이제 해상풍력 전진기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풍력 관련한 좋은 기업, 좋은 일자리 이런 만드는 게 올해 저의 꿈입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 메모지 2장 네. 저한테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요? 메모지하고 오늘 우리 대본 한 장만 보여주시겠어요? 아주 우리 빼곡하게 대본. 예, 예. 아 대본 안 가져왔는데? 아니 저기 위에 있는 요거, 거. 예, 예. 그 옆에 것도 하나 보여주세요. 네. 한장 왜요? 주십시오. 예. 자꾸 네, 제가 왜 이렇게 달라고 했냐면 워낙에 아주 꼼꼼하게 오늘 내용들을 공부를 정말 많이 해 오셨습니다. 네. 올 한 해 의정 활동 정말 기대가 큽니다. 네, 열심히 지금까지 하겠습니다. 김원희 원내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